쉬는 시간에 질문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어떤 조건식에 따라서 리턴 값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조건식이 있겠죠. 어떤 조건식이 있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A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하고, 세미콜론 없죠. 그렇지 않고 다른 두 번째 조건식이 있으면 두 번째 조건식이 있으면 다른 값을 리턴을 하고 B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뭐 C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겠다. 내용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뼈대만 지금 만든 거예요. 실제로 어떤 동작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세 가지 경우, 리턴 값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뭐 A라고 하는 값을,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B라고 하는 값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C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겠다.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지난 시간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게 이런 경우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none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인 경우에는 합을 리턴하고 곱셈인 경우에는 곱을 리턴하겠다. 그런 구조로 작성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리턴 문장을 중간중간 리턴 문장을 넣을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리턴 문장을 중간중간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 여기 있는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주면서 함수는 그때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밑에 어떤 다른 코드들이 있더라도요.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은 절대 실행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리턴은 함수를 끝낸다는 얘기인데, 이런 조건,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까지도 리턴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밑에 있는 코드는 절대로 실행이 될 수가 없는 코드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첫 번째 조건일 때 리턴할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일 때 리턴할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 리턴할 값, 이렇게 리턴한 값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함수 끝나기 직전에 리턴 값,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한 거죠. 두 개는 같은 구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리턴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리턴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리턴 값은 함수가 끝날 때 리턴을 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리턴을 하는 형식으로 쓰겠다. 어, 어떤 방식을 쓰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셔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그런 코드들을 보다 보면 리턴 값들이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수 안에. 함수 안에. 그런 경우는 리턴 문장을 만났을 때 함수가 종료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만. 그래서 함수가 중간에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안 되고 함수가 중간에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문장을 만났을 때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raise를 만났을 때와 그리고 return을 만났을 때 raise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함수가 끝나요. raise는 에러를 리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를 리턴한다. 그게 rais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값을 반환한다가 retur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드를 여기다 리턴을 넣지 않고요. 여기다 리턴을 넣지 않고 이 경우에 return none.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여기서 return result.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다시 종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요거는 원래대로 다 되돌아갔죠? 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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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 리절트. 네, 자,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해서 아마, 다음 내용은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입니다. 어, 길이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아규먼트의 개수가 몇 개이든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얘기는 반드시 아규먼트를 쓸 때 키워드를 함께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인 아규먼트들을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텍스트 셀이고요. 텍스트 셀이고, 요거는 목차죠. 목차 밑에 텍스트 셀 하나를 더 만들게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함수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함수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그 이름, 파라미터 이름 앞에 뭘 붙이냐면 별표를 써줘. 별표 두 개를 써줍니다. 가변 길이는 별표를 한 개를 썼죠. 가변 길이는 별표를 한 개를 썼는데,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두 개를 사용하는 게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는 키워드 방식으로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라미터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값,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값,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 이름 앞에 그 별표 두 개를 사용을 하고요.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를 어떻게 주냐면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 근데 여러 개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밸류, 파라미터 밸류, 파라미터 밸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값의 개수, 즉 아규먼트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심지어 아무 값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값을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 키워드와 함께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달해야 된다. 개수는 제한이 없지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 예요. 그럼 키워드 이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키워드는 자유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키워드는 어떤 이름을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호출을 했을 거잖아요. 함수를 호출을 했으면 함수 내부에서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딕셔너리로 취급을 합니다. 가변 길이 인수는 뭘로 취급한다 그랬어요? 튜플로 취급한다 그랬죠. 값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변 길이 인수는 값들만 가지고 있는 값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튜플 취급을 하지만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 아규먼트인 경우에는 키와 밸류가 있는 거죠. 얘가 키고 얘가 밸류잖아요. 키, 밸류, 키, 밸류잖아요.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그게 딕셔너리죠. 우리가 어제 공부했었던 딕셔너리잖아요. 그래서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딕셔너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키워드는 딕셔너리의 키가 되고요. 키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딕셔너리의 값이 됩니다. 밸류가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변길이 인수를 두 개를 선언할 수 있었나요? 별표가 붙어 있는 아규먼트를 두 개 선언할 수는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별표가 두 개 있는 파라미터도 오직 한 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할 수 있어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간단하게 얘기해서 별표 두 개가 있는 파라미터는 오직 한 개만 선언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쓸까요? 한 가지만 더 쓰면 만약에 가변길이 아규먼트하고요.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동시에 있을 때 가변길이 아규먼트와 가변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모두 갖는 경우 선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변 길이를 먼저 선언해야 될까요? 가변 길이 키워드를 먼저 선언해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할까요? 가변 길이를 먼저 선언하셔야 돼요. 가변 길이 아규먼트를 먼저 선언해야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한 개만 갖는 파라미터와 별표 한 개를 갖는 파라미터와 별표 두 개를 갖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별표 한 개를 갖는 파라미터를 먼저 선언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KW 아그스라고 할게요. KW 아그스. 아그스가 있고요. 별표 두 개가 붙어 있는 KW 아그스가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프린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아그스가 무엇인지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서 다시 KW 아그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출력하는 출력문 두 개를 갖는 그런 함수로 만들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어떤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어. 함수를 선언할 때, 함수의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별표를 하나를 붙여주는 게 있고 별표 두 개를 붙여주는 게 있다. 얘를 가변길이 인수라고 얘기하고 얘는 가변길이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한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볼게요.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을. 자, 일단 얘가 만들어졌다고 치고요.
실행하셔야 됩니다. 실행해 주시고. 음. 테스트로 시작하는 함수 중에서 KW 아그스. 알겠어요? 자,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넣었어요.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달한 모든 아규먼트는 누가 가지고 갔어요? 아그스가 가져갔죠. 그래서 아그스가 뭐가 됐어요? 1, 2, 3을 원소로 갖는 튜플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는 전달된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딕셔너리. 중괄호로 표시가 됐잖아요. 중괄호. 비어있는 딕셔너리란 뜻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어, 어. 뭐 문자들을 섞어도 상관없어요. 뭐 A,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요. 네.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되는 모든 아규먼트는 누가 먼저 가져가 버린다? 가변 길이가 가져가 버린다. 그렇죠? 모든 아규먼트를 가변 길이가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두 개와 문자 두 개를 원소로 갖는 튜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을 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키워드를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뭐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테스트 KW 아르스인데 1, 2 이렇게 주고요. 어, 뒤쪽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키워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드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은 홍길동이고 홍길동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16살이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요. 어떤 식으로 아규먼트가 전달이 되냐면 포지셔널 방식은 전부 다 가변 길이가 그리고 키워드 방식은 전부 다 누가 KW 아그스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개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개를 뭐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요것만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만 주게 되면 딕셔너리인데 키값은 문자열로 name.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이름 자체가 뭘로 들어가요?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키값으로 들어갑니다. 키값은 항상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얘가 문자열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키워드가 문자열이 아닐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딕셔너리가 만들어질 때에는 얘는 뭐가 된다? 문자열로 딕셔너리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밸류 아이템 하나를 갖는 딕셔너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age라고 하는 문자열을 키로 갖는 그리고 value는 16이라고 하는 정수를 value로 갖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어, 포지셔널과 키워드 방식이 있을 때 항상 뭐를 먼저 써야 돼요? 포지셔널을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나중에 써야 되죠? 맞습니까? 어, 우리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기서 있나요? 여기서 있다. 포지셔널, 그리고 키워드. 요거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음. 포지셔널과 키워드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죠? 포지셔널과 키워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키워드를 먼저, 그리고 포지셔널을 먼저, 키워드는 나중에.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이게 제1원칙이에요. 포지셔널이 있고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가 있으면
포지셔널 아규먼트들이 먼저, 그리고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들은 뒤쪽에.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가능했었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불가능했었죠. 에러가 났었잖아요. 신텍스, 문법 에러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둘 다 키워드로 쓰는 방법밖에 없었죠. 음. 그러면 요 가변 길이 키워드도 이게 바로 이해가 돼요. 이 마지막 거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별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키워드를 줘야 되죠. 맞아요? 근데 별표 한 개를 주는 거는 키워드를 주면 안 되죠. 포지셔널이 뒤쪽에 올 수가 없잖아요. 포지셔널이 뒤쪽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KW 아그스, 별표 두 개, KW 아그스,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아그스. 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는 함수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어. 자, 이게 왜 만들어질 수 없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호출해야 돼요? 요거 2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쪽에서 요거 다시 실행, 실행.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함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요, KWRS, 그 다음에 얘는 키워드를 줘야 되죠. 뭐, 키 값은 얼마든, 뭐든 상관이 없지만, 뭐, X는 1, Y는 2, 뭐, Z는 뭐, 3, 이런 식으로 주고, 1, 뭐, 1, 2, 3,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원칙에 위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키워드로 얘네들을 주고, 포지셔널로 얘네들을 주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별표 하나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와 별표 두 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얘는 순서가 별표 하나가 먼저, 별표 두 개는 나중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 오류. 이런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런 문장, 이런 호출이 파이썬에서는 문법적으로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선언하는 것도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 오류입니다.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네, 되셨습니까? 음. 그러면 약간 실질적인 그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학생들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make student info라고 할 거예요. 학생의 정보를 만들어 주세요인 거죠. 학생의 정보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죠.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 define, 함수 이름, 괄호, 파라미터가 있으면 선언, 없으면 괄호만. 그리고 콜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하고서 코드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죠. 자,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정보가 아이디와 이름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는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이걸 가지고서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이 딕셔너리를 만들 때 id라고 하는 키값에 id 값을 줄 거고요. name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name을 줄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얘를 호출하겠죠. 호출할 때 이 자리에
뭔가 값을 주겠죠. 뭐 예를 들면 숫자 1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두 번째 자리에는 뭐 예를 들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name은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id라고 하는 키값으로 숫자, name이라고 하는 키값에는 문자열을 넣어서 무엇을 만들겠다? 딕셔너리를 만들겠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튜던트를 리턴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안 쓰는 거죠. 뭘 넣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때 make student info 이렇게 하고요. 1번 홍길동 이렇게 하게 되면 리턴하는 게 뭐가 리턴이 돼요? 아이디는 1번이고 name은 홍길동이다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근데 똑같은 함수를 호출할 때 make student info 이렇게 써도 되죠. 뭐 id는 1번이다. 그 다음에 name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단 지켜줄 거는 뭐냐면 키워드 방식으로 쓰기 시작했으면 그 뒤쪽은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써야 되죠. 포지셔널 방식으로 썼으면 뒤쪽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쓰셔도 되고 키워드 방식으로 쓰셔도 되는 거지만 일단 키워드 방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뒤에 있는 아규먼트들은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해야 되죠. 맞아요?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나이는 16살이다. 뭐 홍길동의 디팔트 학과는 학과는 국어국문학과다. 어, 학과. 자, 이런 정보를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도 얘는 뭐밖에 못 만들어요. 아이디와 이름만 갖는 딕셔너리만 만들어주는 거죠. 아규먼트를 전달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무시가 되고 있죠. 맞아요? 얘네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얘는 파라미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아이디로 가요.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것도 파라미터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요. 맞죠? 근데 나머지 age라든가 디파트먼트라든가 얘네들은 파라미터가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뒤쪽에 아이디와 네임을 제외하고 아규먼트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그리고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이 되어져 있으면 아규먼트가 몇 개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 얘가 가져간다. 대신에 별표 2개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된다? 키워드 방식으로 줘야 된다. 얘네들을 뭘로 주든 이름은 뭘로 주든 상관이 없어요. 디파트먼트라고 주든 아니면 뭐 간단하게 DPT라고만 주든 뭐라고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make student info라고 한 똑같은 함수를 호출하는데 id는 1번, 이름은 얘네들은 필수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주고 이번에는 나이와 학과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전화번호 이런 의미로 뭐 010 빵빵빵빵 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age와 dept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어떤 경우에는 age와 pho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가 전달이 되긴 됐지만 다 무시를 해버리고 있죠. 이만큼 여기에 전달된 값을 함수 안에서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만큼 전달된 값을, 여기 요렇게 전달된 값을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자, 그거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코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내부에, 자, 위쪽에 설명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파라미터 선언할 때는 별표 2개 선언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죠. 함수 내부에서는 뭘로 취급한다? 딕트로 취급한다. 딕셔너리로 취급한다잖아요. 딕셔너리로 취급한다.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딕셔너리 반복문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잖아요. 딕셔너리에서 키하고 밸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점 아이템스. 그쵸.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얘가 딕셔너리일 때 키와 밸류를 동시에 뽑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키 주고 밸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딕셔너리 공부할 때 썼던 문장 아닌가요? 어떤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있을 때 딕셔너리에다가 키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밸류를 할당하겠다라고 쓰면 이 키가 이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변경을 해주는 거라고, 새로운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기억나세요? 그죠? 만약에 이 키가 딕셔너리 안에 없는 값이었으면 새로운 키 밸류 아이템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뭐냐면 이 코드는 앞에 있는 아이디와 네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가져야 되는 공통정보로 일단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선택 정보, 옵션 정보들은 키워드를 아무렇게나 넣어도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쭉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함수 다시 만들고 밑에 실행하면 얘는 달라질 게 없어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바뀌죠. 얘는 뭐가 추가가 됐어요? 아이디와 네임 이외에 나이라고 하는 아이템과 DPT라고 하는 아이템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네임이라고 하는 필수 정보 이외에 나이라고 하는 옵션 정보와 전화번호라고 하는 옵션 정보가 딕셔너리에 추가가 됐죠.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값들을 전달을 받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로 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간단한 함수로 예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시각화를 하게 될 거예요. 차트를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각화를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보시면은요, 아규먼트가 별표 2개 붙어 있는 아규먼트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선의 두께라든가, 선의 종류라든가, 선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하도록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함수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이런 식으로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2개가 붙어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서가 있어요. 아규먼트를 몇 개를 지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은 어떤 종류들 중에서 사용을 해라. 뭐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함수를 만드는 쪽에서는 그 키워드의 종류를 제한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변 길이 인수를 얘를 그 차트를 그려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차트를 그려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x좌표, y좌표에 해당하는 어떤 값들이 있으면 그러면 뭐 선의 모양, 선의 굵기, 선의 색깔 등등등등은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고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서 차트를 그려줘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선의 색깔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색깔에 해당하는 값을 주면 다른 것들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선의 색깔만 바뀌게끔 차트를 또 그릴 수가 똑같은 차트를 선의 색깔만 다르게끔 그릴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선의 색깔도 주고 선의 두께도 주면 다른 값들은 다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는데 선의 색깔과 선의 두께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서 차트를 그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아규먼트에 별표 2개가 붙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키워드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아규먼트 개수도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올지 그리고 몇 개의 값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함수를 만들어준다. 우리가 직접 만들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주의하실 점 설명을 드렸어요. 별표 1개, 별표 2개가 섞여 있다. 누구를 먼저 써야 된다? 별표 1개를 먼저 써야 된다. 별표 2개는 나중에 써야 된다. 별표 1개짜리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는 거고 별표 2개짜리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는 거다. 그리고 별표 1개든 별표 2개든 전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포지셔널 방식의 아규먼트를 전부 가져가는 거고 얘는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를 전부 가져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잠깐 또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